어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선배님과 이제 후배님들 모시고 오늘 이 자리 갖게 된 게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상 체질리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체질별 특성, 그리고 이제 체질 진단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뭐 이제 선배님들 다 검사해 보셨나요? 네. 체질 진단 어떻게 나오셨죠? 체질 진단한 게. 검색기관에도 저희 화면이 나가고. 뭐를 검색? 이거. HDMI가 좀 네. 당겨졌구나. 네, 저거 조심해. 옛날에 이제 태양인 이재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 나간 게 있었죠. 안쪽으로 좀 당기죠. 아니, 제가 이거 눌러야 되니까. 아니, 좀 당겨서 여기만 이렇게 거치면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옛날에 태양인 이재마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나온 것이 이재마 선생의 일대기를 나온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최수종 씨가 태양인으로 해서 나왔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각 체질별 특성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각 특성, 생리적인 거, 병리적인 거, 전반적인 체질 특성하고 이제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등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마 선생님은 이제 여기 보듯이 이제 한 오래된 분이 아니시고, 1837년이니까 한 200년 좀 되는 분으로 이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재마 선생은 이제 철학자이면서 이제 의학자로서, 이제 철학을 주역적으로 이제 유학과 주역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저서로서는 이제 격치고라는 철학 인생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보면은 이제 한학을 많이 했던 분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이제 동의 수세보는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과 같이 이제 이재마 선생의 그 의학 서적, 사상의학 서적이 이제 동의 수세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세본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내용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4가지 체질로 나눴다는 거.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해를 하기 쉽게 하자면은 이제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를 하셔도 좀 각 체질의 특성을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강한 거보다는 이제 기가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가 봄 기운이 세듯이 그런 기가 센 것이 이제 그렇고, 이제 열이 많은 것은 또 이제 소양인. 이렇게 태음인 가을, 소음인은 겨울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의 대소를 이제 4가지로 나눴죠. 그냥 태양인은 이제 폐 기능이 강하고, 소양인은 이제 기장 기능이 강하고, 태음인은 간 기능이 강하고, 이제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태음인 체질로 나온 분들은 이제 요즘같이 이제 건조한 때, 이제 미세먼지 막 할 때 폐가 제일 약한 사람들이 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소음인 체질로 나눴고요. 참 체질 진단 각 해보셨나요? 예. 소음인 나오신 분. 소음인? 너무 많이 나왔는데 소음인 제일 적은데. 소양인은요? 없어요? 태음인은? 태음인이 한 50%고 소양인이 30%고 소음인이 20%인데 답을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질문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해당되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답을 다 돼야 되나 보다고 했더니 제가 아는 제 체질하고 또 다르게 나와서 답을 잘못했나. 그러면 요거 한 2개 정도 체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좀 됩니다. 근데 하나가 완전히 많이 나오면은 이제 그 체질 확률이 높은데 이제 비슷비슷하면은 이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상 체질이라고 한 것이 왜 요즘 체질이 좀 많이 나왔죠. 사상 체질, 팔상 체질, 16 체질, 32, 64 막 그렇게 나가는데, 사상이라는 것은 이 동양적인 거, 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여기 사서상경, 사군자, 사물놀이 등과 같이 사라는 숫자가 상당히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주역에서 이제 무국에서 음양, 사상, 팔상, 16, 이렇게 64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임체 장부에서 봐도 패비가 5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4개의 장이고 심장은 이게 뿜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상에서는 심장이 그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고 4개의 장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4개의 장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상의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장부의 대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체질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에노히락의 성정에 의해서 나왔다. 그렇게 이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에노히락, 어떤 힘성이나 아니면 자기 본능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에노히락의 성정에 의해가지고, 장부의 대소가 달라지고, 그래서 체질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질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는 일단 외모를 보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얼굴 딱 보면은 여기 우리, 선생님, 이 얼굴형으로 보면 태음인이에요. 태음인 소음인 나왔다는 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태음인으로 알고 있는데 답을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외모로 봐서 딱 나오는 분들, 이게 뚱뚱하고 이런 분들 태음인 외모를 보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성을 보는 거거든요. 외모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가. 외모는 또 이게 먹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거든요. 옛날에 많이 마른 사람이 많다가 요즘에는 워낙 먹는 게 많으니까 소음인도 대체적으로 다 약간 최소한 표준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심성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생리적인 증세. 그러니까 우리 땀이라든가 소화라든가 대변, 소변 같은 생리적인 증세를 가지고 체질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병리적인 증세. 그러니까 아까 장부의 대소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장부 쪽으로 병이 먼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진행되는 걸 가지고도 체질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한약을 투여해서 반응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상의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먹는 음식을 가지고 체질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음식을 좋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많잖아요. 술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근데 그게 좋아한다고 맞는 것 같지는 않죠. 근데 먹어가지고 편한 것이 자기 몸에 맞는 거거든요. 라면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술 먹고서 막 땡기는 것은 뭔가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하는 경우에 술, 고기, 커피 이런 인스턴트 같은 그런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큼 편안한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속이 먹고서 편한 것이 자기 몸에 잘 맞는 거거든요. 그걸 쭉 체크하시면은, 자기 몸에 맞는 것도 좀 확인해보고, 자기 체질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외모를 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4등분을 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마하고 눈, 코, 입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이마 부분은
그 아까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순서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 소양, 태음, 소음 해서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이마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소양인들은 이제 눈 쪽으로, 태음인들은 코 쪽으로, 소음인들은 이제 입 쪽으로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기능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남성들은 덜한데 여성들 그냥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판단하는 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도 이제 나눌 때 이제 네 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목덜미 부위가 이제 발달된 부는 이제 태양인, 그리고 이제 가슴 부위가 많이 발달된 건 소양인, 그리고 이제 복부가 많이 발달되면 태음인, 그리고 이제 골반 쪽이 많이 발달된 건 이제 소음인,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오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섞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어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양이 네. 어때요? 자기 몸에 잘 맞는 것 같으세요? 하여튼 외모로 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체질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중간 정도 가면 이제 음식이랑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서 이제 체질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체질이 두 개거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하나의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심성을 보는 거죠. 심성.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질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그 에노이라고 성정에게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쓰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이나 행동, 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외모는 이제 하여튼 그 자주 변하니까 먹는 거에서 변하고 이제 신경 쓰면 또 마르고 막 하니까 그거보다 뼈대라든가 뭐 이런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 심성이 잘 안 나타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분들은 여러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참을 거 참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본성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병이 든다던가 뭐 위험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기 본성이 나타나죠. 그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다 가려져 가지고 이제 막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나타나죠. 각 체질별로 이제 보면 이제 이재마 선생의 초상입니다. 이재마 보면은 이제 이마가 좀 넓게 나오고 눈매가 좀 강하고 좀 더 귀도 좀 크게. 그러니까 이목구비 순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마, 맨 위, 그리고 귀, 이게 좀 거기가 발달된 분들이 이제 또 이제 태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덜미가 많이 발달이 되고 이제 상대적으로 목이 발달하면 이제 허리 부분이 약하게 이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기는 이제 중간 정도고 또 요 이재마 선생 먼저 뭐 가볍게 사진을 보면서 보세요. 이제 여기 이재마 선생이 이제 태양인이라고 한 분은 이제 이태백하고 공자님 이제 요거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은 그 사진인데 하여튼 뭔가 좀 강한 느낌이 드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폴레옹처럼 이제 체구는 작지만 기가 굉장히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우람한 체격이 아니고 좀 약간 가냘프면서 이제 기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목소리도 그냥 굉장히 크게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태양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인들의 특성은 이제 뭔가 자기 보통 사람보다 한 차원을 더 넘게 생각하는 분들,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태양인적인 면이 많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제 태양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다 아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긴 또 누구신가요? 여기도 좀 태양인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모르겠어요. 예, 동키호테. 굉장히 이상을 뜯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상을 너무 그냥 이상주의적이다 보면 이제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태양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잘 적응해서 성공을 크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적응을 완전히 못할 수도 있는 게 이 태양인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들은 하여튼 이 위로 기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타나는 증세가 열적, 반익적, 막 위로 그냥 기가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냥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타나는 증세. 화가 막 올라가니까. 그거 좀 내려줘야지 이제 그게 편해집니다. 거기에 위장에 무슨 균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그래서 이제 태양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만 하면 토하고 막 아침에 먹은 걸 저녁에 토하고 하여튼 그 다음날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구토 증세가 많은 게 이제 태양입니다. 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태양인들은 상당히 그냥 소통력이 뛰어나고 뭔가 남들보다 이제 멀리도 볼 수 있고 약간 4차원적인 생각을 한다고 역사적인 관점까지 보는 그런 면이 있는 체질이 이제 태양인적인 체질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관을 갖고 이제 한 발 앞서서 하는 그런 면이 이제 태양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들을 아주 가볍게 보고 그냥 아무한테나 이제 방종된 거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너무 그냥 급하게 나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한 템포 늦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증세 아까 이제 막 기가 위로 올라가는 역류되는 거하고 이제 또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지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세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그런 거에 없는 모르는 그러니까 빠지는 그런 체질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앱 다 까셨나요? 예, 거기 앱에 보면 이제 각 체질 특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체질별로. 다음은 이제 혹시 태양인 같은 자기는 아무리 봐도 태양인 같다는 생각 드는 분 안 계신가요? 우리 대전구에는 좀 있을 만도 한 그런. 다음은 이제 소양인 체질입니다. 소양인 체질은 이제 약간 30%, 태음인이 한 50% 되고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한 20%. 그리고 태양인 드문 체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삼각형의 얼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역삼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하고 눈매도 위로 올라가고 코도 좀 뾰족하고 그러니까 입술도 얇고 역삼각형이고 이제 또 상체도 보면 이제 어깨는 넓은데 이제 골반이 작은 그런 체질들이 이제 소양인들입니다. 그냥 편하게 좀 연예인들 신흥정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대장금 보셨나요? 네. 그때 이제 제조상궁하고 견미리 최상궁하고 목소리 그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랑카랑한 그런 목소리들 그런 체질들이 이제 소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무생 씨 같은 뭔가 굉장히 그냥 카리스마가 있고 하는 굉장히 그냥 대쪽 같은 그런 체질 나오는 분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김한선 씨 잘 기억하시죠? 여기는 연배가 좀 비슷해가지고 잘 이해되는데 너무 젊은 사람한테는 아예 안 먹혀 들어간 그러니까 김한선 씨, 최민수 씨, 차인표 씨 같은 뭔가 샤프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소양이고 박신양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이가 들었어도 좀 그러니까 가볍게 경거망동한다고 하나? 하여튼 가볍게 행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선천적으로 소양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씨, 박혜미 씨, 하이킥에서 보면 굉장히 발랄한 며느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양인들. 하여튼 역삼각형이고, 코가 많이 뾰족하고, 눈매가 많이, 눈이 좀 많이 이렇게 겉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소양인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소양인들은 굉장히 감정 변화도 많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솔직담백하고 부르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열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게 뭔가 예술적인 면이라든가, 그런데 또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약간 겉으로 많이 내보이려는, 그런 과시하려는 그런 면이 있으면서 이제 약간 실속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검사한 거 말고 이제 어때요? 소양인처럼 보이시는 분 안 계신가요? 소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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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은. 아주 소양인들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태음인들. 어때요? 좀 보면은 이제 얼굴이 좀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고 이목구비도 크고 눈매도 좀 소양인들은 쫙 올라가는데 이게 좀 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이제 일단 주먹코처럼 많이 옆으로 퍼지고 그리고 입술이나 이런 데도 좀 두터운 분들이 이제 태음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어때요? 최불암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뭔가 편안하잖아요. 뭔가 날카롭거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가볍게 보시면은, 대장금에서도 뭐 이제 한상궁이라든가 보면 이제 많이 참고 인내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전반적으로 좀 큼직큼직하죠. 그리고 이영애 씨는 아까 두 개 나왔죠. 예, 얘기하시네. 이영애 씨가 이제 소양인인가 이제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한번 옛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영애 씨가 이제 어느 체질인지 소양인인지 태음인인지. 그러니까 이영애 씨도 좀 얼굴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정길 씨, 이제 길용우 씨, 하여튼 이목구비에 큼직큼직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강호동, 이영자, 남보원, 이렇게 그냥 등치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김구라, 이런 거의가 이게 좀 살이 그냥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하면 그냥 찌는 체질이 이게 태음인 체질이고, 관리를 좀 하면은 이제 근육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영애 사진입니다. 예. 일단 보니까 이 얼굴로 봐서는 이제 소양인보다는 이제 태음인 쪽으로 더 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하여튼 태음인들은 이제 이목구비가 이제 크고 좀 편안해 보이는 분들, 박세리, 장미란 이런 경우 그냥 일단 체격이 일단 글래머인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체구가 작은 분도 이제 태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태음인들은 이제 그 소양인들은 그냥 백열 정도 팍 튀는데 형광등처럼 약간 느낌력이 있어요. 이해하는데도 좀 약간 늦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면이 있고, 한데 한 번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꾸준한 그 지구력 같은 게 강한 분이고,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순발력이 굉장히 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그 체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할 때도 이제 먼저 얘기하고 그냥 모난돌 정 맞는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소양인들이 그렇고, 태음인들은 한참 생각하다가 약간 현실과도 좀 타협하는 면도 있고, 좀 그게 좋은 게 좋다고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체질이 태음인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으로 하는 데는 소양인들이 잘 적응하는 때고, 좀 편안한 때는 이제 태음인들이 잘 적응하고, 이제 약간 태음인들이 약간 보수적인 그런 면이 많고, 이제 좀 약간 욕심이 좀 많은 게 좀 태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거고, 태음인들은 가을이거든요. 추수하듯이 뭔가 많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하는, 근데 소양인들은 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할 수가 있고, 태음인들은 선천적으로 이제 뭔가 자기한테 모아두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태음인 같은, 한번 보니까 어때요? 태음인.
태음인 같아요. 아까 소음인? 소음에서 나왔는데요. 태음인 같습니다. 태음인 같아요. 선배님은 태음인, 예. 다음은 이제 소음인들인데, 소음인들은 이제 상당히 그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이목구 오밀조밀하고 이제 약간 동양적인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은 좀 약간 섹시한 그런 거, 샤프한 그런 면이고, 이제 태음인 미인들은 이제 글래머형,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 그런 미인형이 많고, 이제 소음인은 이제 동양적인 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극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은 역시 소음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명한 그 여배우들은 좀 하여튼 그 동양적인 그런 미인들, 하여튼 이목구비가 작고 좀 체구도 작고 좀 말라있는 그런 형이 많고, 이제 어깨가 좀 약간 굽어있는 그런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배용준 씨 같아도 이제 약간 여성적인 면이 많잖아요. 배용준 씨라든가 뭐, 하여튼 여기 쭉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서 소음인고, 대장금에서. 김희애, 최진실, 뭐, 여기 여기들, 다 얼굴 아시나요? 젊었을 때 사진인데. 예? 김미선. 예, 김미선, 한가인. 다 알네. 요즘에 인터넷 보면 다 있어가지고, 언제, 이런 거 오면 제가 모아놨다가 이제. 하여튼 소음인들은 이제 완벽해요. 뭐든지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거 시킬 때 소음인한테 시키면 확실합니다. 소양인한테 시키면 이제 얼렁뚱땅하고 뭐 대강대강 해버리고, 이 소음인한테 시키면 완전하게 정확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적이고, 이제,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소음인이라면은 이제 좀 곤란한 게 있죠. 한번 기억한 건 평생 잊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한번 절대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사소한 것도 기억을 많이 하고 옛날 것도 아주 오래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딴 체질보다 이제 소음인들은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드는 거죠. 사소한 것을 너무 많이 기억을 해가지고 좀만 신경을 너무 예민하게 쓰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병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소음인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뭐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약속 시간을 지켜도 꼭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하는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소음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예. 여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 세 분 선생님은 이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하여튼 체질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체질은 변하지 않고, 이제 그 체질을 아는 목적은 이제 자기 체질대로 살면은 어떨까요? 그냥. 체질대로 살면은 이제 음식은 체질대로 먹어야 되는데, 좀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자기 체질에 반대되는 것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좀 중화된 그 장단점을 좀 살리는 게 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하면은 음양화평지인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 체질 두루두루 갖고 있는 체질이 이제 무난하면서도 이제 자기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사우나.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하면 개운하신 분들. 네. 그래요? 사우나 좋아? 아니, 사우나가 뭐 어때요, 좀? 뭐, 땀 빼면 개운하신가요? 시원해요? 하고 나오면. 근데 이제 체질마다 이게 달라요. 그 사우나 가서 땀 빼면 개운하신 분은 이제 태음인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뜨거운데 뭐하러 들어가요? 그런 분 안 계세요? 그 소양인인데 열 많은 사람들, 태음인 중에서 열 많거나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은 그 그냥 뜨거운 데다가 뭐 하는 짓인지 이해를 못 하는 분들. 태음인은 가면 시원하다고 하고, 소음인들은 어떨까요? 소음인들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따뜻하니 좋은데 땀이 나면은 완전히 탈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땀을 내면 안 되는 체질이죠, 소양인들. 태음인들은 땀을 내서 해줘야 이제, 좋은 거고, 이제. 하여튼 태음인들은 땀을 내야 되고 소음인들은 땀이 나면 안 됩니다. 태양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를 보면은 이제 소화 기능이 좀 약한 분들, 뭐 특히 이제 찬 음식 먹을 때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소음인들이고, 이제 찬 거, 뜨거운 걸 못 먹는 사람 어느 체질일까요? 소양인들입니다. 소양인들. 다 잘 먹는 분들은 태음인이죠. 태음인. 그 잡식성인. 그런데 태음인들에게 뭐든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많이 생기고, 이제 소양인들은 너무 시원한 걸 좋아하고 뜨거운 거 먹으면 또 병이 나고, 소음인들은 위장이 약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걸로 소화 잘 되는 걸로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소변 대변 보면은 이제 대변은 대변도 다 달라요. 대변 달라가지고 이제 대변을 한 3, 4일 안 가도 괜찮은 분 계신가요? 소음인들은 괜찮아요. 소음인들. 근데 소양인들은 하루만 못 봐도 이제 답답해서 안절부절 못해요. 막 답답하고 그냥 뭐 뭔가 화가 막 그냥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소양인들은. 태음인들은 그 중간이고, 소음인들은 뭐 심한 경우나 일주일간 변을 안 봐도 그냥 견딜만 하고 기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 그리고 이제 소변은 이제 태양인이 잘 봐야 되고, 요게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소화만 잘 시키면 돼요. 소화만 잘 시키면 되고, 태음인들은 땀만 잘 내도 개운합니다. 몸 컨디션이 잘 유지가 되고, 소음인은 음식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태양인은 이제 소변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태음인하고 태양이 좀 반대예요. 이게 수분을 배설하는 방법이 이제 태음인은 이제 밖으로 뿜어가지고 그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뿜어서 이렇게 좀 하는 편이고, 태양인은 반대로 그 안에 올라가는 걸 내려가지고 소변으로 빼는 거. 그러니까 기액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순환이 좀 해주고, 이제 소음인하고 소양인이 또 반대예요. 소양인들은 이제 먹는 건 잘 먹는데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고,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신장 기능, 뼈나 이런 데는 좀 양호한데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이게 대소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소화만 잘 되면 되고, 태음인들은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땀을 좀 쫙쫙 빼주는 거, 그게 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대변만 잘 보면 돼요. 대변만. 설사는 상관없는데 변비가 생기면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좀 중요한 게 이제 각 체질별로 어떻게 해야지 건강법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태음인은 땀 빼는 거, 소음인은 소화 잘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소양인은 대변을 잘 보는 거. 대변이 못 보면 열이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뭐 그냥 가슴도 아프고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심해져요. 그리고 좀 보양식은 이제 또 보신탕, 삼계탕 이런 거는 원래 소음인한테 잘 맞아요. 양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보신탕 먹는데 이제 소음인들이 제일 잘 맞는데 태음인도 잘 먹죠. 워낙 잘 먹으니까 잡혀서. 그런데 이제 태음인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병이 물러져요. 병이 냄새도 많이 나고 곱동처럼 나오고. 너무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이제 원래는 이게 육개장이 그 보양식입니다. 여름때 삼복더위에.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오리나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제 임자수탕. 임자수탕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 임자수탕이, 임자가 이제 흑임자, 백임자, 깨입니다. 깨에다가 이제 오리고기를 넣어가지고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넣었는데 오리고기를 넣어서 먹는 게 이제 소양인들한테 잘 맞는 보양식이죠.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하여튼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열을 내려주고, 이제 태음인들은 땀을 좀 내주고 순환이 잘 밖으로 막 뿜어주고, 이제 소음인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막 보신탕이나 삼계탕 이건 그냥 열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소음인한테는 잘 맞는데, 다른 열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좀 열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죠. 그래서 오늘도 미세먼지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여튼, 이 미세먼지가 이제 폐기관지 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게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이제 해도 괜찮은데, 이제 폐기관지가 이제 약한 분은 일단 태음인들이 제일 불리하죠. 태음인들이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 태음인들은 항상 폐기관지를 좀 보호를 해줘요.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태음인들은 더덕을 많이 먹었어야 돼요. 더덕이 이제 폐기관지, 도라지 뭐 이런 게 폐기관지 많이 보호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폐기관지 이런 데가 말라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라있는 경우.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스트레스랑 연관이 돼요. 화가 많으면. 역류성 식도염도 되고 화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 폐기관지, 이누, 코가 이게 다 말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헛기침 많이 하거나 이제 마른 기침하거나 코가 항상 건조한 분들, 이거 화가 많이 올라간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미세먼지나 황사나 뭐 이게 들어오면은 완전 치명적으로 이제 바로 그냥 기침, 천식막 나오거든요. 그 헛기침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평소에 그 폐기관 이 열을 내려줘야지 이제 공기 안 좋을 때, 황사나 미세먼지 있을 때 좀 잘 편합니다. 특히 태음인들이 제일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요 폐기관지가 이제 건조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열을, 그 습기를 이제 땀을 내가지고 이 폐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이 이제 각 체질별로 좀 있는데요. 이제 소음인들은 따뜻하면서 이제 그 땀이 나는 거, 이거 이제 보면 생강, 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이제 약간 매콤한 맛이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땀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그렇게 먹고, 이제 좋은 게 또 이제 생태나 동태 있잖아요. 그걸 탕으로 먹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에서 이제 습기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도움이 되고, 소양인들은 이제 열을 내리면서 보고 있죠, 보고. 배 볼록 나온 그 보고를 먹는 게 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보고는 이제 그러니까 담백하게 드셔야 돼요. 보고 복튀기 같은 걸로 해서 드시면 좋으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태음인들은 이제 좋은 게 호두자, 땅콩, 견과류 그 폐를 보호해주고요. 이제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경우 이제 폐기관지를 좀 좋게 해주거든요. 그 견과류, 폐기관지, 그리고 이제 그 감기 들거나 뭐 이제 마른 기침하거나 그런 경우에 태음인들은 대구탕이 있죠, 대구탕. 그걸 먹으면 폐가 훨씬 편해져요. 감기 걸렸을 때 약간 얼큰하게 해가지고 이제 먹으시면은 땀이 좀 나면은 이제 훨씬, 저도 이제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요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먹어요. 탕으로 먹는 게 제일 좀 편하거든요. 뭐 아니면 이제 뭐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나 조개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괜찮고, 짬뽕 같은 것도 해물류 들어간 거, 그 소양인이나 이제 하여튼 감기 걸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칼국수나 뭐 짬뽕이나 아니면 탕 이걸 먹어요. 그러면 좀 편해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즘 미세먼지 많을 때는 요 탕 종류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는 모과차나 이제 붕어탕. 붕어탕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태양인들은. 그래서 제일. 아까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우리를 한원하고 앱스토어에서 이제 우리랑 검색하면 이제 체질 진단. 아까 잘 안 되셨나요? 아니요, 이거 이제 깔았어요. 깔았어요? 거기, 그거, 안드로이드 것은 제가 만든 겁니다, 앱도요. 그 앱 인벤터라고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한 10,000회 이상 다운받았으니까 꽤 오래되고. 제가 구글을 많이 쓰는데 구글 뭐 유튜브도 많이 쓰고, 유튜브에도 제가 하루 조회수가 시간이 토탈 시간이 한 3일에서 5일, 많을 때는 10일, 그렇게 가더라고요. 시간으로 하면은.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도 받아요, 제가. 한 달에 한 10만원, 작년에 5만원 또 해서 한 10만원 받고 많이 나올 때 5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저작권을 받으시는군요. 예, 저작권. 그래서 오늘 동영상 찍는 것도 찍어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또 이제,
근데 한 하루 정도 해야지 한 1,000원 나와요, 하루. 1,000원. 하루, 뭐든 하여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을 토탈 돈 시간을 합치면은 한 1,000원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사진을 해서 그 슬라이드 쇼로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그 풍경 같은 것도 찍고 아니면 근데 주 되는 것은 제가 강의한 거 저 한원에서 직접 그냥 테마 이렇게 마른 기 오늘 뭐 미세먼지 하면은 요거 하나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컬럼을 제가 매주 하나 여러 군데 써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해서 한 페이지 반 정도 하면 한 15분 전후로 나옵니다, 이게. 그 하나 찍어놓고 한번 쭉 읽어주면 이제 동영상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한 400개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방송한 거, 그거 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 한의원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네? 검색을 일종 들어가면. 우리들 한의원 하셔도 되고. 우리들 한의원하고, 이제 뭐, 제 이름 치면은 좀 이제, 이름하고, 이제, 하여튼 사상의학 뭐 이쪽으로 많이 하니까요. 사진 열심히 찍는 것도 그게 해서 좀 동영상으로 올리고 하는 그 맛에 또 하고. 원래 그 사진 찍은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막 하는데,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거 했다가, 그때도 고발당하고, 그래서 외국 거 사진을 좀 올렸더니, 그것도 한국 사람 그걸 사가지고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차라리 내가 찍어가지고 올리는, 요즘 한 몇 년을 찍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대로 찍다 보니까, 이제 맘대로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뭐 할 때, 그냥 맘대로 쓰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뭐 사진도 좀, 그리고 제가 이제 SNS 쪽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저희 홈페이지도 이제 구글 앱스라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단 구글에서 하니까 이제, 이게 검색이 잘 되죠, 검색. 폰으로, 핸드폰으로, 안드로이드 폰으로 검색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니까요. 그거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밴드 뭐 이런 데다 글을 자주 올립니다. 글과 사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도 이제 동영상을 같이 붙여놓죠. 그러면 클릭하면 그게 또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지금 건강에 주의할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인병입니다. 성인병.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이것을 다 관리하셔야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게 되면 이제 중풍으로 갈 확률, 심장질환, 뭐 각종 암이나 난치병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평소에 관리를 잘 해 두셔야지 건강하시지 뭐 이 중에 뭐 혈압, 당뇨 있으면서 이제 뭐 중풍 안 걸린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요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만하신 분들 좀 배내밀지 마시고, 이거 살을 좀, 하여튼 적게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적게. 그러니까 좀, 하여튼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혈압, 당뇨, 동맥경화가 없으셔야지 중풍이나 이런 그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적당한 운동은 좀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제 정신적으로 또 이제 안정, 스트레스가 좀 없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스트레스가 이게 화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참나요? 화내나?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막 열받을 때. 예? 많이 그냥 참는 게 좀 제일 나으신 거. 근데 그 스트레스가 지금 이제 혈압, 당뇨, 동맥경 먹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이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때 이게 스트레스가 작용을 합니다. 그냥 혈압, 당뇨가 있어도 마음 편안하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있는 상태에서 열받거나 어떤 감정 변화가 확 생길 때,
그때 이제 뭐 치명적으로 뭐 뇌출혈되거나 심장마비 되거나 뭐 중풍 맞거나 뭐 하여튼 그런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한번 화를 낸다, 아니면 참는다, 그냥 모른 척한다, 뭐 어떤 게 제일 편할까? 이게 화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를 내서 뿜어내는 게 자기 몸에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 뒤끝이 좀 있죠, 뒤끝이. 나중에 뭐 상사한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래처 있는데 뭐, 갑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그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이제 딱 해서 이제 억눌러 버리면은 그게 화병으로 돼버려요. 그냥 싸우거나 하면 막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사람 좋다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주의하셔야 돼요. 남한테 욕을 많이 먹어야지 오래 삽니다. 그 사람 아주 싸가지 없다 그냥 그래야지 그 사람 오래 살아요. 그러지 않고 막 기분 나쁘다, 아, 괜찮다 이러면서 막 억눌러 버리면은 그게 화가 다 가버려요. 그 화병이 그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를,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데 이걸 막 참으면은 병이 생기고 적당히 이제 표현을 한다든가 바로 화를 내면 좋은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적당히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용서를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나 이제 그 취미 활동으로 이걸 풀으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노래방 가서 욕을 해대든지 뭐 이불 속에서 욕을 하든지 뭐 해서 이걸 가슴에 쌓이면은 그게 병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푸셔야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이제 좀 이따 더 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바른 자세도 이제 좀 이따 하여튼 건강하시려면 이제 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게 없게 평소에 그걸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하고 이제 바른 자세인데 60대 건강관리법은 다릅니까? 그 마찬가지로 많이 50대, 60대 뭐 하여튼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게 이제 이게 상열증, 아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폐기관 이런 데 마르는 거, 헛기침하는 거, 다 이거 위로, 여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방적으로 치려면 병을 위장하고 뭐 폐기관 이게 다르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을 좀 체질에 따라가지고 열을 내려주면은 여기 코도 좋아지고 이게 속도 좋아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을 내려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이제 스트레스 오면 하여튼 뭐 열이 올라가면 이목구비에 염증이 다 생겨요. 뭐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눈이 충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비염, 뭐 중이염, 뭐 이런 것들, 구내염 다 화가 많이 올라가서 오는 경우하고 또 이제 너무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스트레스성으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인들 많이 그러죠. 이제 체질적으로 소음이 아니고 이제 소양인하고 태음인들은 다 열로 많이 갑니다. 그래. 그래서 열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 상열되는 걸 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풍전조증. 중풍전조증은 이제, 요거 이제 중풍이 오기 전에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때 잘 그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죠. 가벼우면은 입이 돌아가는 거고, 심하면 팔다리 마비고, 아니면 이제 생명까지 바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전조증은 이제 아마 경험한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한쪽 얼굴에 이제 시력시력 하는 거, 시력 떨리고 막 하는 감각, 그 하는 증세, 아니면 어떤 한쪽만 특히 한쪽만 마비감이 그 감각이 둔한 게 있어요. 또 한쪽만 땀나는 경우, 그런 게 얼굴 그렇고, 이제 손끝, 발끝도 이제 똑같이 있는데도 한쪽만 이게 좀 감각이 둔한 경우, 요거 다 중풍 전조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팔의 문제가 아니고 뇌 쪽의 문제거든요. 스트레스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쪽만 오는 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침 맞든지 뭐 이제 중풍 예방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가벼운 경우는 입이 돌아가는 거고 심하면은 한쪽 팔다리 못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 색전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비되면은. 그러니까 마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뇌가 이상이 없는데 고혈압에서 이제 마비가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증세가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면 이쪽 한 마비가 돼버리거든. 바로 그냥. 그러면 치명적으로 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뇌혈관이어서 뭐 이게 뭐 쉽게 운이 좋으면은 이제 6개월, 1년 후에 좀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50% 이상은 이제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도 못하죠, 그 다음에는. 주위에서 보면 이제 한번 중풍 맞으면 활동하기 의욕적으로 못하죠. 자기 건강 관리하느라고 하니까 요 중풍 전조증을 좀 필히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만이 되면은 혈압, 당뇨, 동맥이 같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요걸 잘 지키셔야 돼요. 술, 육류, 기름기, 튀긴 거, 단 거, 짠 거, 매운 거, 뭐 스트레스. 근데 국물이나 물도 많이 먹으면 약간 마른 사람 아니고는 이제 약간 또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제 과일도 좀 많이 먹으면 좀 쪄요. 과일. 하여튼 달고 짠, 하여튼 좀 소식하시고 태음인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한 3끼 먹고 2끼 먹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3끼 먹으면 살이 뺄 수가 없어요. 태음인들은 2끼 먹어도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람 뭐라 그러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뭐 그것도 이제 맞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일단 음식을 이제 바른 음식 먹고 바른 자세하고 바른 마음 갖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음식은 이제 되도록 자연식 위주로 인스턴트 피하고 육류보다 이제 채식이나 생선 종류로 담백하게 먹는 게 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뭐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은 다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좀 적게 먹는 게 좀 태음인들은 특히 이제 성인병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 태음인들이.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적게 먹고 이제 적게 담백하게 먹는 것이 좋으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음식을 할 땐 자연식 위주로 생선, 야채 종류로 드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육류는 좀 피하고 인스턴트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 있죠.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이제 뭐 초콜릿, 과자, 뭐 이제 빵 같은 거에도 이제 뭐 이제 그냥 바게트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건 괜찮은데 뭐 크림 바른다든가 뭐 생크림 얹혔다 뭐 그런 전부 다 이게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이제 그게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연식 위주로 약간 토속적인 거 그런 걸 먹는 게 이제 장수하는 데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고 자세. 아무리 그냥 이렇게 음식을 많이 잘 먹어도 자세를 항상 삐딱하게 하면 병이 생깁니다. 이게 척추가 문제가 되고 이건 자세는 또 이제 통증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 바른 마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가 안 쌓이게 하는 거. 하여튼 분노나 뭐 이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서 이제 하는 것이 상대방 눈치 볼 게 아니고 본인 건강 먼저 생각하는 게 좀 오래 사는 길입니다. 하여튼 바른 자세는 이제 뭐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체형적인